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화학 법칙들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를 한번 보자. 자, 아보가드로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다음과 같이 얘기되집니다. 자,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그 종류에 관계없이 자, 항상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데 그 입자가 분자로 밝혀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 아보가드로가 1800년대 분인데 자, 이분이 자,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고 했어요. 모든 기체는 그 중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속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보가드로의 가설에서 그 이후에 1900년, 19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21년도인가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이 부피 속에 갖는 입자의 수가 바로 자, 분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분자라는 수를 정확히 명기하면서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 됐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보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온도는 얼마라고? 이때 온도는 0도씨라고. 자, 273K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같은 압력이라고 했는데 이 압력은 어떤 압력일 때야? 1기압일 때라고 해요. 자, 이 온도와 압력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STP. 그래서 얘를 표준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표준 상태라고 해.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 표준 상태 자 화학에서는 좀 조심할 게 있어. 화학에서의 표준 상태는 두 가지 종류의 표준 상태가 있어. 일반적으로 다룰 때는 이 STP를 얘기해. 0도씨 일기압이란 뜻이야. 그리고 전기화학에서 표준 상태라는 말을 또 쓰게 되는데 전기화학에서의 표준 상태는 뭘 의미해준대요? 얘는 25도씨 일기압 상태를 의미해준다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상태와는 다른 표준 상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 상태와는 다른 아이다. 자, 그렇다면, 자, 같은 부피라고 했는데 어떤 부피? 자, 이때 이야기하는 부피는 자, 22.4리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데 이 수가 얼마의 수를 갖냐면 6.02 곱하기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 나타난 이 정의들은 모두 몰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은 모두 몰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몰에 대한 표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자, 분자량과 원자량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몰 개념으로 들어가 봅니다. 분자량과 원자량. 식량 부분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있을지 몰라가지고 조금 선생님 또 보태서 해드리는 거야. 원래 화학에서 배우게 되지. 자, 분자량과 원자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원자량에 대한 기초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자량은 분자량을 표현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죠. 자,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질량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했던 거야. 이 기준도 원래는 물리하고 화학에서 서로 다른 값을 썼었어요. 서로 다른 값을 썼는데, 자, 얘는 어떻게? 다른 값을 썼는데, 얘를 정리한 지가 얼마 안 돼. 선생님 기억에는 이게 1983년도인가 처음 정리한 것 같아. 자, 그렇게 정리된 기준이 바로 누구야? 탄소 12짜리야. 자, 탄소의 12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를 12.00이라고 하는데 이 값들을 자, 12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난 값이야. 자, 이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해. 자, 이걸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표시한 값들을 우리는 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자, 얘를 기준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준을 잡게 됩니다. 자, 탄소 12g을 갖다가 측정해 봤대요. 탄소 12g의 질량을 측정해서 정확히는 12.001g이라고 했었을 거야. 탄소가 있었는데 자, 얘 탄소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해요. 자, 얘네들은 핵자를 갖고 있거든. 핵자를 갖고 있는데 양성자 몇 개와 6개와 그리고 중성자 6개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전자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빼버렸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 자, 입자수를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결합된 한 개의 질량이 있었단 말이야. 결합된 한 개의 질량이 있었어. 얘네들이 갖게 되는 실제 질량을 살펴보면 양성자 같은 경우에 MP라고 하는데 이 MP라는 녀석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1.673 곱하기 10의 그람수 할게요. 마이너스 24승 g이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 질량은 얘보다 좀 더 커서 1.675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질량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값들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때 결합된 상태 핵자 한 개당 질량을 확인해 보니까 결합된 상태 핵자 한 개의 질량은 1U라고 해서 1U는 뭐가 됩니까? 원자 질량 단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해서 자,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 그래서 1U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갖는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라는 값을 갖게 됐다라고 해. 자, 이거 곱하기 아보가드로의 수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아보가도 수를 갖게 됐대. 여기서 NA는 아보가드로의 수야.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 1920년대 초반에 알아내게 된 거야. 자, 그래서 12, 11을 양성자 숫자하고 다 지워버렸더니 아보가드로 수라는 녀석을 밝혀내게 됐는데 이 아보가드로 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된대. 얘는 1 유분의 1인 거야. 오케이? 1 유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거분의 1g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얘가 이렇게 돼버리죠.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자 계산해 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1몰이라는 개념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질량을 이용한 1몰의 값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11을 기준으로 하여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질량들을 원자량 또는 분자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요즘은 또 사용하지 않는 자 그런 개념이 나왔네요. 자,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뭐가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까? 1g 분자량, 1g 원자량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 1g 원자량이라는 것은 자, 원자량 단위의 그람수를 붙인 물질의 양을 1g 원자량이라고 해요. 1g 분자량이라는 것은 그 분자량에 그람 단위를 붙인 값을 1g 분자량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것은 탄소 10을 이용해서 나타낸 상대적인 값이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좀 전에 했잖아요. 자, 아보가드로 수는 자, 기본적으로 개수의 개념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개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입자의 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를 자, 우리 1몰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 이용한 몰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1몰에 대해서. 자, 1몰에 대해서 보는데 1몰이라는 값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입자의 수가 자, 아보가드로 수를 가질 때, 자, 이때를 우리는 1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즉, 이 아보가드로 수 NA는 책엔 N0 썼는데 NA만 있으니까 NA라고 할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자, 한편 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g 원자량 또는 1g 분자량이 있을 때 바로 1몰이라고 해. 1g 원자량, 1g 분자량 같은 거 우리는 식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식량이라는 것은 화학식량이라고 원래 이름이 화학식량이지. 화학식량이 그람 단위를 붙인 값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의 원자량을 23, 염소의 질량을 35.5를 많이 쓰고 있지. 그래서 이 전체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의 질량을 58.5g을 저울로 측정하는 거야. 그럼 소금이 올라가겠지. 58.5g만큼 그만큼이 1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안에는 나트륨 이온이 몇 개? 6.0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리고 염화 이온이 역시 마찬가지 6.0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을 때를 얘기한다. 그래서 식량에다 그람 단위를 붙였을 때 그때를 1몰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기체의 경우
STP에서 영도시 일기압파에서 부피가 자, 22.4리터를 갖게 되는데 자, 이때 얘는 1몰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몰의 정의들을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몰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몰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분자량분의 식량분의 현재 질량. 자, 얘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현재 개수. 얘는 22.4리터분의 자, 부피, 리터 단위로. 그래서 이게 몰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몰수가 되지. 그래서 어떤 물질이 몇 몰이 있느냐? 그거를 얘기할 때 개수, 부피, 그리고 자, 질량과의 관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론에서 화학양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뤘을 거야. 기초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익혀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상기체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자, 영어로 이상기체를 ideal gas라고 하죠. 자, 아이디얼 게스다라고 하는데, 자, 이상기체는 다음과 같은 기체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성질이 이런 성질을 따라야 돼요. 자, 기체의 분자의 크기가 없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크기가 없대. 얘가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아예 없다는 뜻이야. 크기가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기체 상호 간에, 자, 기체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없다. 그래서 분자력이 0이야. 자, 분자력이 0이다. 자, 한편, 자,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 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또 0이야. 자, 기체 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해. 자, 한편, 얘는 기체 분자 사이의 충돌, 모든 충돌, 용기와의 충돌 등의 완전 탄성 충돌이다. 자, 예측에는 완전자 썼는데 요즘은 완전자를 거의 빼요. 그래서 모든 충돌이 탄성 충돌이다. 자, 그래서 충돌이 탄성 충돌이고. 자, 한편. 자, 얘네들은 자, 아무리 냉각시키거나 압축을 시키더라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 상태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상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얘를 자, 쭉 온도를 낮춰가면 0켈빈에서 사실은 0켈빈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 자, 0켈빈에서 그 전체 기차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하나의 부피 크기가 아니고 전체가 차지하는 부피야. 부피가 0이다. 라고 얘기해. 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의 책에는 없는 조건으로 얘는
보일-샤를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보면 돼. 자, 보일-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이러한 기체이다. 이런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자, 이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에 비슷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비슷하게 내주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해줍니다. 자, 기체의 압력을 굉장히 낮게 해요. 그리고 기체의 온도를 굉장히 높게 합니다. 자, 그럼 얘는 거의 이상적으로 자, 이상기체와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체 상수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기체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 뭘 보자는 얘기지?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체 상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3. 기체 상수. 이 책은 기체 상수라고 썼는데 원래 영어 이름이 Universal Gas Constant야. Universal은 여기에서 우주란 뜻은 아니고 보편적인이란 뜻을 써서 대학물리책에서는 이렇게 쓴 책도 굉장히 많아. 보편 기체 상수다. 자, 얘 기호는 어리라고 합니다. 얘 기호는 어리예요. 자, 그러면 기체 상수 값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지요. 자, STP 기체 일몰에 대해서 한번 보자. 표준 상태의 기체 이상기체 일몰이야. 이상기체라고 써줄게. 자, 이렇게 돼서 볼샤르 법칙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 자, 아닌 상태에 대해서 자, T분의 PV라고 하는 값은 T0분의 얘가 STP가 될 거야. P0, V0가 됩니다. 자, 이때 STP라고 했으니까 이 온도는 얼마? 273 켈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압력은 1기압이니까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따져야 됩니다. 자, 부피를 따져야 되는데 부피는 22.4리터라고 썼어요. 자, 리터를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리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예요. 0.1의 세제곱이 1리터가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미터라고 써야 되겠죠. 자, 얼마당? 기체 1몰당.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다라고 해요.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 하니 얘는 자, 8.31 줄 퍼 몰 K가 돼 버렸어.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편 기체상수 어리라고 써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달리 쓰기도 해요. 자, 어떤 방법으로 달리 쓰는지 한번 보자. 화학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요. 자, 얘는 273 켈빈이고, 자, 기체 압력을 1atm을 써요. 자, 그리고 얘는 1몰당 22.4리터가 되어버리는 거야. 어이구.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화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체상수야. 값이 다르냐고? 아니야. 같은 값인데 단위를 다르게 쓰면서 다른 값처럼 느끼는 거지. 자, 얘는 사실 같은 값이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0.082 atm 리터 퍼 몰 K가 돼버려. 그래서 얘도 기체상수가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기체상수가 있다. 이 책에서는 8.31만 썼지. 화학에서는 대학 화학에서는 8.31도 쓰는 책이 있는데 보통 0.082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조금 전에 사용했던 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조금 전에 사용했던 식은 이렇게 쓴 식이었지. t분의 pv라고 하는 값이 자, 뭐였어? 얼이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기체 M몰에 대해 일몰이 아니라 M몰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전 대입한 값에서 자, 누구만 달라지니? 부피만 달라지겠지. 일몰에 대한 값이 자꾸만 덧붙어서 부피 값이 점점점 커지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니? t분의 pv라는 녀석이 n월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녀석이 pv는 n월 t라고 하고 이 값을 우리는 이상이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아까는 뭘 썼지? 아까는 pv라는 값이 n kbt라고 썼지. 여기서 kb는 볼츠만 상수였어요. kb는 볼츠만 상수인데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라고 쓸 수 있는 값이야.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된대? 0, 1.83,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퍼 몰 K가 된다라고. 이게 볼츠만 상수가 되는 거예요. 좀 전 썼던 8.31이라는 값에서 누구를 나눈 값이야? 아보가드로서 6.01 곱하기 10의 23승을 나눠준 값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준 값이라고 합니다. 두 식을 비교해 보자 그렇다면 얘는 n 곱하기 na 분의 얼 t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na분의 얼이 뭐가 되지? 아까 썼던 몰수가 되잖아. 그래서 n 얼 t 그래서 서로 같은 값이라고 해. 거꾸로 식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PV라고 하는 것은 몰수 대신에 NA분의 N 곱하기 얼 T다. 여기서 NA 곱하기 얼이라는 게 볼츠만 상수니까 N 곱하기 KB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자, 기체 밀도, 압력, 온도 관계인데 책에 오타가 있지. 어떤 오타 있습니까? T0분의 P0 썼는데 V0로 고쳤어야 되겠지. 마찬가지 이것은 T분의 PV라고 고쳤어야 되겠지. T라고 잘못 써 있어. 자, 한편 밑에도 또 오타가 또 창렬하지. 자, 기체 밀도를 M이라고 하면 밀도는 로라고 했는데 로우 제로야. 앞에 게 로우 제로, 첨자 제로는 V0분의 M, 로는 V분의 M이라고 써서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대신에 볼샤르법 대신에 넣어주면 이 식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요 연수 문제 되게 유명한 연수 문제인데 이 부분이 물리에서 많이 빠져버렸어. 잘 안 내. 그래서 잘 안 내서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풀어보세요.
물리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야, 이 문제. 우리 쌤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니까 뭐 꼭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내서 0.2로 나온 거 계산 짜증나게 했지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기체의 부분압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부분압. 자, 기체의 부분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나중에 돌턴의 분압 법칙이라는 법칙을 얘기할 아인데,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기체가 있어요. 음, 자, A 기체, 자, B 기체. 자, 이렇게 A, B, C 기체가 있다. 자, 이 각각의 기체의 특성은 상태 변수들이라는 걸로 정의합니다. 상태 변수는 이 기체들의 특성을, 어떤 개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자, 그 개들의 표현되는 변수들이야. 자, 얘네들은 압력과 부피, 그리고 뭘로? 온도로, 그리고 몰수로 지정되진다라고 해. 압력, 부피, 절대온도, 몰수 등으로 표시된 아이들을 얘들은 상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 압력은 PA고요. 현재 얘 부피는 VA라고 하고 온도는 TA라고 하죠. 자, 비기체도 마찬가지 PB, VB, TB. 자, C라는 녀석도 PC, VC, TC라고 얘기해. 자, 이 세 개의 기체를 모두 한데 모을 거야. 자, 모아서 얘는 지금 상태 나중 압력 P가 되었다라고 해. 자, 그리고 부피는 V가 되었고 온도는 T가 되었다라고 하지. 자, 세 개가 섞이면서 A가 이 상태로 변하고 B도 이 상태로 변하고 C도 이 상태로 변하대. 아, 여기서 몰수를 빼먹었다. 자, 이 몰수들은 이렇게 표현하자. 자, 얘는 NA, 얘는 NB, 얘는 NC라고 이야기하자. 자, 이때 얘네들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A라는 녀석은 이쪽으로 가면 부피도 달라지고 온도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 압력 A가 차지하는 압력은 PA'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자, 역시 압력, 부피, 온도 다 바뀌잖아. 그래서 나타나는 압력이 PB 프라임. C도 마찬가지. 자, PC 프라임이 되는데 각각의 기체가 이 전체 기체에 섞여서 전체 압력을 구성한다라고 해. 이거를 돌턴의 부분압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자, 이 식에다가 정리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아, 이거 부분압이라고 하는데 화학에서는 양론에서 양론은 아니고 이건 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때 얘네들을 분압이라고 표현해. 분압. 화학에선 분압인데 물리에선 부분압이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돌턴의 부분압 법칙을 보자. 요즘 물리에서 다 사라진 법칙이야. 이 책에만 있어. 요즘은 P라는 녀석은 나중 압력은 각각이 차지하는 분압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게 돌턴의 부분압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각각에 대해서
볼샤르 법칙을 써줄 수가 있어요. TA분의 PA VA라는 녀석은 T분의 PA 프라임 곱하기 V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TB분의 PB VB라는 값은 T분의 PB 프라임 V. 또 C에 대해서 TC분의 PCVC라는 값은 T분의 PC 프라임 V다라고 얘기해. 자, 여기에서 PA 프라임 은 자, PA 프라임은 누가 나갔니? PA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누구지? 누구십니까? 누가 튀겼다 나갔다니? 다시 들어왔어요. 누가? 저, 찬욱이? 네. 왜 튕겨?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늘 처음 튕긴 건데?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오네오네가 하나 있던데 2학년 놈이 이방이 아닌 게 왜 그러다가 또 다시 오더라. 오늘 인터넷 상황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방 지금 좀 안 통해요. 인터넷이. 아, 너 방에서?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지. 방에선 그만 짓 하지 말라고. 자, PA 프라임은 V분의 T 곱하기 TA분의 PAVA라고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 PB 프라임이라는 녀석도 똑같아. V분의 T 곱하기 TB분의 PBVP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또 PC 프라임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 V분의 T 곱하기 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어? T C분의 PCVC라고 써줄 수 있었대. 자, 이 관계를 다 묶었더니 이렇게 나타나네. P라고 하는 녀석은 V분의 T 묶음 TA분의 BAVA 더하기 TB분의 PBVP 더하기 TC분의 PCVC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즉, 얘는 이렇게 바뀌네. 자, 전체 섞였을 때의 압력 부피 온도 관계가 섞이지 않은 상태의 녀석의 값과 합과 같다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얘는 또 똑같이 상태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면 몰수 형태로 바꾸면은 자, 뭐가 됩니까? Na 곱하기 얼 더하기 얘는 Nb 곱하기 얼 얘는 NC 곱하기 얼 또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Na 더하기 Nb 전체 총 몰수가 되겠죠. NC 곱하기 얼이야. 그래서 새로운 자 혼합된 기체 상태에서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PV라는 녀석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곱하기 얼 T가 되었다. 또는
전체 몰수 n을 t가 되었다. 그래서 식 변화되는 관계들을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혼합되는 기체 상태에 대한 특성들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바닥에 있는 예제 두 개도 또 무지무지 유명한 예제야. 무지무지 유명한 예제거든. 그래서 꼭 한번 풀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식 진짜 유명한 예제들이야. 특히 위에 쪽 예제, 378쪽의 예제 변형된 꼴로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서론 부분만 해볼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 특히 이 부분은 과학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실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내신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의 서론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기체 분자 운동과 압력. 자, 기체 분자 운동과 압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체 분자의 운동의 특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매우 많은 수의 분자. 자,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몇 개나 되는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분자가 자, 매우 빠르게 자, 매우 빠르게 운동한다는데 얼마 정도로 빠르게? 1초에 약 1000m 가는 빠르게. 자, 막 운동한대. 막 운동한다는 것은 자, 어떤 운동한다는 뜻일까? 특정하게 규칙이 정해지지 않고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속력으로 자,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이래. 그렇다면 이 기체 분자 운동 특징.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모든 충돌은 또 무슨 충돌이다? 탄성 충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론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오늘은 마쳐보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줌으로 수업하니까 힘들지 않니? 힘 안 들어요? 다 자요? 얘들아, 다 자, 아니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든가? 우준아, 안 힘들어? 어. 학원에 있을 때랑 집에서 있을 때랑 둘 다 힘들어요. 집이 더 힘들지 않니? 잘 모르겠는데. 너무 편한가 보다. 네? 응? 더 그건 편한. 아니에요. 자, 여기 입방체가 있어요. 자, 모든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상당히 넓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어요. 몇 개나 들어있대?
몇 개나 들어있대요? n개만큼 들어있대. 자, n개만큼 들어있대. 이 n개는 무지 많다는 뜻이야. 자, 이때 얘네들의 속도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자. 얘들의 속도는 어떤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죠? 자, 얘들의 속도들이 제각각이야. 그래서 이 기체 분자들의 모든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들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게. 얘는 V1이야. 얘는 V2. 그래서 표시된 입자들마다 모두 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봤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속도의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 속도의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이 속도의 평균은 이렇게 나타나요. 에버리지 벡터는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n분의 v1 더하기 v2 더하기 똔똔똔똔똔 vn 이런 식으로 모든 속도들을 합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될까? 0입니다. 왜 0이냐면 NS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NS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 있으면 같은 크기로 반드시 왼쪽으로 오는 녀석이 있어. 이 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10의 23승계로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큰 값이거든요. 요거 화학 시간에 양론할 때 하했을 수도 있는데 전 인류가 약 70억 잡을 때 한 사람당 1초에 한 알씩 셌을 때 이게 몇십만 년이 걸려요. 밥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그 시간 동안 계속 세야지 다 셀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는 게 불가능한 양이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할까? 얘 평균값 계산 얘기는 우리 다음 본 수업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았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